수능 완성 테스트 2의 7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 운동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연좌 농성을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가볍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1966년 2월 1일에 4명의 아프리칸 아메리카니까 흑인이죠. 그렇죠? 4명의 흑인 학생들이 그린스보로의 월스월 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스쿨 서플라이니까 학용품이죠.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If their money was good enough to buy school supplies. 자, 그들의 돈이 학용품을 살 정도로 충분히 괜찮다면 왜 커피 한 잔은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4명의 흑인 학생들이 야, 우리 돈이 학용품을 살 수 정도로 괜찮은 돈인데 그러면 커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4시 30분에 그들은 어디에? 런치 카운터니까 간이식당 정도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white only니까 백인 전용이겠죠? 백인 전용 간이식당에 앉았습니다. Intending to place an order. 자,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로? 주문을 하기 위한 의도로 간이식당에 이제 4시 30분에 앉았죠. 그쵸? 자, the four young men, 그 4명의 젊은이들, 즉 4명의 흑인 학생들은 sat at the counter until closing. 무슨 얘기예요? 문을 닫을 때까지 그 간이식당에 앉아 있었지만 was never served. 그래서 결코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백인 전용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전혀 문을 닫을 때까지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The next day, more students sat at the counter. 다음날 더 많은 학생들이 그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간이식당에 앉았다라는 거죠. They too were never served. 해서 그들 또한 역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As news of the sit-in. 이때 sit-in 보이죠? sit-in 적어주세요. 이게 이제 이런 뜻은 많이 쓰입니다. 연좌 농성 그 뜻입니다. 연좌 농성. 연좌 농성에 대한 그 소식이 퍼지면서 Students returned to the Greensboro Workforce and to other lunch counters across the South. 이렇게 나오죠. 학생들이 어디로 돌아왔다고? 그린스보로 울스워스로 돌아왔고, 그리고 다른 간이식당들로 돌아왔습니다. 자, 학생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Across the South니까 남부 전 지역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White and black American students alike from New York to San Francisco began picketing Workforce in support of the Greensboro Fork.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alike가 딱 보이는데 이건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A, and, B 그리고 alike 이렇게 딱 쓰면서 이게 바로 어떤 뜻이라고? 이게 같은 말이죠? 그렇죠? 흑인과 백인 학생들 둘 다 어디 출신의? 뉴욕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그쵸?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그 전 지역의 흑인과 백인 학생들이 began picketing, 무슨 말이에요? 피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시위하다는 뜻이겠죠. 그쵸?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스월스 가게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In support of는 뭐뭇을 지지하여 그 뜻이죠. 그쵸? 그 그린스보로의 4명을 지지해서 참고로 뒤쪽에서 그린스보로의 4명이라는 건 당연히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처음에 나왔던 그 4명의 흑인 학생들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this one act by four students. 자, 4명의 학생들은 이러한 한 가지 행동이 무엇이었다고? pivotal step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pivotal, 중추적인. 적어주세요. 중추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In propelling forward. 그래서 이때 propel은 나아가다. 그 다음 forward는 앞으로 그 뜻이죠.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 중추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What became known as the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그래서 자, 무엇으로 알려진 것? 미국의 시민권 운동으로 알려지게 된 것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 중추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정도 여기 딱 보이시죠? 자, 가로를 묶어서 이게 앞에 나오는 무엇을? 프로펠의 목적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됐죠? 자, 그러면 시작이 아주 작았지만 이게 커다란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시작은 작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 읽겠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세요. 8번은 그냥 쭉 한 번만 읽어보면 되니까요. 비열이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비열이새. Named for his call. 울음소리 때문에 이름이 정해진 그 뜻입니다. Named는 이름이 정해진 혹은 이름이 지어진 그 뜻인데요. 울음소리 때문에 이름이 지어진 비열이는 말 그대로 그 개똥집박이 그 새 일종이라고 합니다. 자, 비열이는 reddish brown이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젓갈색의 그 뜻이겠죠. 그래서 빨간 그리고 갈색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젓갈색의 머리와 등과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희미하게 spotted breast가 무슨 말이에요? spotted이니까 점이 있는, 그렇죠? 희미하게 점이 있는 바로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이런 모습이겠죠. 보이시나요? 간만에 준비했습니다. 딱 요거랍니다. 그렇죠? 젓갈색이고 희미하게 가슴에 점이 있는 털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 딱 보면 백문이불여일견이다.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비열이래요. 바이바이. 자, 그 다음에 뒤에 딱 보면 It breeds in southern Canada and in the northern United States 이렇게 나오죠. 이때 breed는 번식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남부 캐나다와 북부 미국에서 번식을 하고요. It is common in Central and Western Maryland. 그래서 메릴랜드 중부와 그리고 서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부 버지니아에서 해발 3,000피트가 넘는 공간에서, 그렇죠? 여기서 elevation은 뭐 고도란 뜻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해발이라는 뜻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당히 높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Its song is a delicate, flute-like 이렇게 나오죠. 이때 delicate는 바로 무슨 말? 원래는 섬세한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섬세하다는 뜻이니까 큰 소리일까요? 작은 소리일까요? 가냘픈 적으세요. 가냘픈. 자, 가냘픈 플루트와 같은 소리. 그쵸? 노래는 가냘픈 플루트와 같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비올 다비오 비오 비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넘어갑시다. 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지금. 자, 어찌됐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mania ground forager 이렇게 보이죠? 이때 ground는 땅이죠, 그렇죠? 근데 forager는 먹을 것을 찾는 동물 이렇게 보면 돼요. 주로 땅에서 먹을 것을 찾는 동물인 그 비어리는 feeds on insects and fruit 이렇게 보이죠? feed on은 뭐뭇을 먹고 살다, 됐죠? 뭐뭇을 먹고 살다. 나오지는 않겠죠. 그냥 feed는 뭐뭐에게 먹이를 주다. feed on은 뭐뭇을 먹고 살다. on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냥 feed는 feed on이 뭐뭇을 먹고 살다. 그 다음에 feed는 뭐뭐에게 먹이를 주다. 그러면 곤충과 열매류를 먹고 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암컷은 그 둥지를 만듭니다. In a dense shrub near ground level. ground level이니까 지면이죠. 그렇죠? 지면 가까이에 있는 관목이라든가 혹은 덤불이라는 뜻을 보면 되거든요. shrub 보이죠? 관목이라든가 덤불, 그리고 이제 댄스니까 조밀한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지면 가까이에 있는 조밀한 관목에 둥지를 만들고 혹은 지면 그 자체에 둥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종종 hiding it in vegetation at the base of a bush or small tre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종종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네스트가 되겠죠. 그렇죠? 둥지를 숨깁니다. vegetation은 초목 이렇게 볼까요? At the base of a bush. bush도 그냥 관목이라든가 덤불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목 아래쪽에 있는 초목에
둥지를 주로 숨깁니다. 혹은 작은 나무 아래쪽에 둥지를 숨기기도 합니다. 간단하죠? She lays 3 to 5 eggs and incubates them for 10 to 14 days. 이렇게 보이죠? 이때 lay는 알을 낳다라는 뜻이죠. 3개에서 5개의 알을 낳고 incubat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품 안에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품다. 그 3개에서 5개의 알들을 10일에서 14일 동안 품습니다. The male helps to rear the brood. 이렇게 보이죠? 이때 뒤에 brood는 새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rear는 당연히 키우다. 그렇게 보면 돼요. 수컷이 새끼를 키우는 것을 돕고 And the young leave the nest 10 to 12 days after hatching. hatch는 부화하다. 그 뜻이죠. 그리고 새끼는 부화하고 10일에서 10일 정도에 바로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 Bears migrate at night to winter. In South America, east of the Andes, mainly in Bolivia and Brazil.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migrate만 보면 돼요. 그렇죠? migrate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주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일에서 10일 정도 둥지를 떠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밤에 겨울에 이제 떠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읽어주세요. 12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기분 내고 얼른 한번 읽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딱 보면 feeling at home 이렇게 딱 보이죠? 집에 있는 느낌이죠. 그쵸? 즉 편안함을 느끼는 것 혹은 집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 이건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분 그 자체는 무엇이라고?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Human mind and body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feeling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Feelings and emotions evolved over the course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to help us regulate and monitor our internal state in relation to the external environment.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기분과 감정은 진화를 했습니다. Over the course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over the course of니까 말 그대로 뭐뭐 동안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백만 년의 진화의 기간 동안에 혹은 수백만 년의 진화라는 그 경로를 겪는 동안에 자, 기분과 감정은 진화를 했습니다.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deregulate는 조절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조절하고 그리고 마니터는 감시하다 그 뜻이죠. 우리의 internal state니까 말 그대로 내적인 상태죠. 우리의 내적 상태를 조절하고 감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감정과 그리고 기분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겪는 동안에 진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in relation to the external environment 이렇게 딱 보이는데 in relation to를 뭐뭐와 관련된 그 뜻이죠.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조절하고 감시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분과 감정이 진화를 했습니다. 결국은 기분과 감정은 외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집에 있다라는 느낌, 집이라는 환경에 있으면 당연히 그 환경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쵸? 편안한 내적인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뒤에 보니까 분노와 두려움, 슬픔, 그리고 다른 감정들, 그리고 기분들은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Prime the body for action and help the mind make decisions about what we should or should not do. 이렇게 다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저러한 감정들과 기분은 자, 어떻게 해주는 거냐? 여기 prime의 별표 좀 해주세요. prime이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동사 뜻으로 쓰였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원래 prime은 형용사에 쓰이면 제1의 이제 그 뜻인데 동사를 쓰이면 참 그렇죠. 준비시키다.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감정과 기분은 우리의 몸을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신체를 준비시킵니다. 그렇죠?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준비시킨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빡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행동을 뭔가 분노를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끔 우리 몸을 이제 준비시키는 거고, 뭐 슬프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울래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끔 준비시킨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And help the mind make decisions. 자,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습니다. 무엇에 관한 결정? The about the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decisions를 꾸민다라는 걸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What we should or should not do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감정과 기분이 행동을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세요. The feelings we associate with home are built on a cognitive foundation that we inherited from our ancestors.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우리의 행동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저러한 감정과 그리고 기분, 즉 이런 느낌들은 자, 이렇게 다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associate가 보이고 뒤에 with 보이죠? 원래 associate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라는 거 여기서 보이시죠? 명사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면 중간에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이 되고 뒤에 목적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연관짓는 우리가 집과 연관짓는 그러한 감정은 여기서는 기분이라고 봐도 되죠. feeling은 기분이라고 보고 emotion을 감정이라고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집과 연관짓는 그 기분들이 built on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뭐뭐 위에 만들어지다 그 뜻이기 때문에 뭐뭐 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래쪽에 뒤에 있는 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뭇을 토대로 한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토대로 하는 거냐면 인지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That we inherited from our ancestors. 역시 뒷줄에 나오는 that은 관계되면서 목적격이니까 가로로 묶어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inherit가 물려받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혹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인지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집은 편안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집에 대해서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서 물려받은 거라고?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보세요. A feeling for home coupled with the inclination and ability to build a shelter for our bodies. 보이죠? 자, 그러면 자, 집에 대한 기분인데요. 집에 대한 기분, 즉 coupled with는 뭐뭐와 함께 그 뜻이죠. 그렇죠? 뭐뭐와 함께. 그대로 앞에 나오는 거
a feeling for home 이걸 꾸며주는 걸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the inclination and ability to build a shelter for our bodies 이렇게 끊어볼까요? inclination은 경향 이렇게 봐도 되고 ability는 능력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앞에 쉘터라는 것은 쉼터라든가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렇죠? 쉼터라든가 피난처인데요. 자, 그러면 자, 우리의 몸을 위한, 우리의 신체를 위한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경향과 능력과 함께 자, 집에 대한 기분은 makes for a profound biocultural adaptation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make for의 밑줄 뭐뭇에 도움이 되다. 깊은 생물 문화적 적응 보이죠? 생물 문화적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집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건 결국 어떤 그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준비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도록 정신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그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경향 그리고 능력과 함께 우리가 집에 대한 느끼는 그 기분은 무엇에 도움을 준다고? 깊이 있는 혹은 의미 있는 생물 문화적인 적응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러한 적응은 helps people survive in all manner of environment. 그래서 사람들을 생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모든 방식의 환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편안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집과 관련된 그 편안한 기분 그 자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내가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Far from the African woodlands and savannas, where the human evolutionary journey first started some 6 million years ago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온 far from은 뭐뭐부터 멀리 떨어진 그 뜻이잖아요. 앞에 나오는 environment 꾸며주는 걸로 보면 되죠. 그러면 아프리카의 woodland니까 삼림지대, savanna는 당연히 대초원이죠. 어떤 거? 뒤에 나온 where가 앞에 나오는 African woodlands and savannas 이걸 꾸며주는 관계부사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보일 건데요. 인간의 진화적인 여정이, 전인의 여정이죠. 처음에 약 600만 년 전에 시작되었던 아프리카의 삼림지대와 사바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든 방식의 환경에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읽어주세요.
자, 집단 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데 중반부 이후로 읽어가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렇게 충분히 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바이스탄더 이펙트가 좀 나와요. 구경꾼 효과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 혼자 그 상황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수 속에 내가 속해 있으면 필요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there are fascinating effects of group size. 그래서 집단의 크기에 대한 아주 여기서 fascinating, 흥미로운, 그렇게 적으세요. 흥미로운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한 쌍이나 세 쌍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한 쌍이나 말 그대로 이제 3인조죠. 그쵸? 한 쌍이나 혹은 3인조에서 트리아드 보이죠?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TRI가 붙어 있으면 뭘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쵸? 3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러면 자, 한 쌍이나 혹은 3인조에서 호스트는 주인이라든가 어떤 것을 주체하는 사람이죠. 자, 주인은 보통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 엣지를 가지게 됩니다. 엣지의 별표. 이때 엣지라는 건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 말고 무엇으로 같이 알아야 된다? 장점이라든가 우위. 그쵸? 장점이나 우위라는 뜻으로 알아야 된다. 5번은 뭐뭇에 비해 그 뜻입니다. 방문객에 비해서 주인이 무엇을 갖는다고? 우위를 갖습니다. 아, 그렇겠죠.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다. 홈코트의 이점이다. 뭐 그런 말 하는 것처럼요. 밑에 볼 거예요. The host is more likely to get his or her own way. 이렇게 나오죠. Get his or her own way. 무슨 말? 자신의 방식으로 하다. 자신의 방식으로 하다. 자, 그러면 주인은 자신의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a business person can strike a better deal by inviting the other person to his or her office. 보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집주인이 혹은 주인이 방문객보다 우위를 가지는 것처럼 사업가도 자신의 사무실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서 strike a deal 이렇게 딱 보이죠? 이게 말 그대로 거래를 체결하다 그 뜻입니다. 거래를 체결하다 혹은 계약을 맺다 적어주세요. strike a deal이 바로 계약을 하다, 거래를 체결하다. 왜 strike를 쓰는지는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원래 strike는 때리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예요?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하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게 차이점 따위를 때려서 거래를 체결한다.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결국은 이제 주인이 그런 것처럼 사업가도요. 자신의 사무실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 더 나은 거래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요. 이건 말 그대로 한 쌍이나 3인조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얘기인데요. 즉, 2명이나 3명이 있을 때 그 상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그러나 그러한 territorial dominance, 그래서 영역적인 우위가, 그쵸? territorial이 영역의 그 뜻이잖아요. 영역적인 우위, 즉, 이른바 말하자면 홈코트의 이점이, 그쵸? 홈코트의 이점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만약에 그 집단이 3인조 이상이 되면 무슨 얘기예요? 2명이나 3명이 있을 때는 집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가가 자신의 사무실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더 나은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은 더 방문객에 비해서 우월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3명 이상이 되면 그런 효과는 사라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서 커다란 집단인 may also inhibit an individual from helping someone in distress. 이렇게 보이죠? 이때 inhibit는 밑에 나오는 from과 같이 묶어볼까요? inhibit 목적어 from ing. 그럼 요건 무엇과도 비슷한 의미 prohibit. 똑같이 hibit 들어가 있죠? 이걸 비슷하면 되는 거고 stop이라든가 keep 혹은 무엇과도 비슷한 의미 prevent하고 비슷한 의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자, 그러면 inhibit an individual, 한 개인이 자, in distress는 어려움에 처한 그 뜻이죠. 그쵸?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명이나 한 3명까지는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 말고도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More than 50 studies have shown consistently that 이렇게 보이죠. 50여 개 이상의 연구가 consistently는 일관성 있게 그런 뜻이죠. 일관성 있게 보여줍니다. People are less likely to help a victim. 사람들은 희생자를 도와줄 가능성이 더 적다고. 그렇죠? 자, 이런 표현들은 놓치지 말고 보세요. 이렇게 지금 less를 썼잖아요. 그렇죠? 문맥상에서 이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거고요. 네, 뒤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만약에 others are around them, around, 즉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희생자를 도와줄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If they are alone with the victim, 자, 그들이 희생자와 함께 있을 때만 그때보다는요. 그렇죠? 즉 희생자하고 함께 있을 때 그때보다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도와줄 가능성이 더 적다라는 거죠. A major reason is that the knowledge that others are present and available to respond allows the individual to shift some of the responsibility to others. 일단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that 이하라는 지식이죠. knowledge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뭐뭐라는 그렇게 해석되는 동격의 접속사인데요. 여기까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respond까지요. 자, 그러면 others are present and available to respond. 무슨 말? 반응할 수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반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됐죠? 반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지식은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지식은 allows the individual to shift some of the responsibility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딱 가로를 묶어볼까요? 여기에 별표 해주세요. 이런 건 빈칸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쵸? To shift some of the responsibility to others. 이때 shift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어요? shift는? 그쵸? 바꾸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바꾼다라는 건 뭘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꾼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옮기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hift는 바로 어떤 거? 옮기다라는 느낌의 move하고도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자, 그러면 책임의 일부를 어디로 옮기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죠. 그쵸? 책임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옮기는 거니까 책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다. 그쵸? 그래서는 전가시키다. 그 정도 느낌으로 보면 돼요. 즉,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걸 가능하게 줍니다. 아,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집단의 크기가 큰 상황이라면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도와주겠지 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The same fact operates in social loafing. 그래서 같은 요소가 어디에서도 social loafing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social loafing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적 태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수능에 나오는 혹은 EBS 교재에 나오는 이 소셜은 항상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렇죠? 사회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소셜이다 얘기를 하면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자, 사회적 태만이라는 거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게을러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As the size of a group performing a certain task increases.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집단의 크기죠. 어떤 집단이에요?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됐죠?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each member tends to work less hard. 그쵸? 각각의 구성원은 덜 열심히 일하는 이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지. 도와주려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거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뒤로 14번 읽어주세요.
같이 또 읽어갑시다. 자, 미국의 역사에서 모험과 가능성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죠. 그쵸? 일단 첫 번째 줄에서 여기 카운터파트에 밑줄 그어주세요. 카운터파트는 상대편 혹은 대응하는 것 그 뜻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카운터파트의 문맥상 의미는 늘 달라집니다. 앞에 프레지던트가 보이고 뒤에 카운터파트다. 그러면 카운터파트가 프레지던트를 가리키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카운터파트는 앞에 나오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 인더스트리얼리스트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기업가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의 기업가들과 유럽의 기업가들은 were taking capitalism to new levels of innovation and human improvement, resting in part on the cultural conditions that German sociologist and economist Max Weber called the Protestant ethic.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줄에서 지금 인더스트리얼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파트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take A to B 이 형태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A를 B로 가지고 가다. A를 B로 데리고 가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새로운 수준의 혁신과 인간의 향상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임프로먼트는 향상 정도로 봐도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과거에 미국의 기업가들과 유럽의 기업가들은 자본주의를 새로운 수준의 혁신과 인간의 향상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끝나니까 뒤쪽에서 이제 분사구문 형태를 썼고요. 뒤에 in part를 가로로 묶어보면 앞쪽에 rest하고 뒤쪽에 on을 묶어서 이해하면 되죠. 부분적으로는 rest on은 depend on과 같은 의미예요. 뭐뭇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자, 그러면 미국의 기업가들과 유럽의 기업가들이 자본주의를 새로운 수준의 혁신과 인간의 향상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그건 어디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즉, 뒤에 나오는 rest on은 뭐뭇에 의존하다 그 뜻이기 때문에 보통 뒤쪽에 뭐가 많이 나온다고? 뒤쪽에 원인이 나온다고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즉 자본주의를 새로운 수준의 혁신과 인간의 향상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부분적으로는 무엇 때문이었다고? 부분적으로는 문화적인 환경 때문이었다고. 그들의 유럽과 미국의 문화 때문에 자본주의를 새로운 수준의 혁신과 인간의 향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의 원인이 되는 문화는 어떤 것이었냐면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막스 웨버가 무엇이라고 불렀던 프로테스탄트 에틱. 밑줄 그어볼까요? 프로테스탄트 에틱.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렇게 봐도 되는데 약간의 어떤 느낌이에요? 개신교적인 그 윤리라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종교였던 그 개신교적인 윤리 뭐 그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뒤에 보니까 The spirit of advantage and possibility was signified in the very physical spaces of America. 그러면 여기에서 말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었던 그 문화적인 환경이 자본주의를 새로운 수준의 혁신과 인간의 향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게 바로 뭐다?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렇죠? 모험과 가능성의 정신이라는 거죠. 모험과 가능성의 정신.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험과 가능성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signify는 바로 무슨 말? 나타나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In the very physical spaces of America, a great stage that could nurture virtue and improvement. 이게 보이죠? 자, 참고로 여기서 보면 그 the very가 딱 보이죠? 여기서 the very는 뒤에 나오는 physical spaces 이걸 꾸며주는 거고요. 바로 그 적어주세요. 바로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라는 바로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물리적인 공간, 동격이죠. A great stage,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That could nurture virtue and improvement. 이때 nurture는 바로 무슨 말? 기르다, 육성하다, 키우다 그 뜻이죠.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virtue는 미덕. 그리고 뒤에 보면 improvement는 말 그대로 향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미덕과 향상을 양성하거나 기를 수 있었던 훌륭한 무대인 미국의 바로 그 물리적 공간에서 모험과 가능성의 정신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본주의를 새로운 수준의 혁신과 인간의 향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1893년에 역사가인 프레드릭 잭슨 터너는 Deliver this paper, 자신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Deliver paper는 논문을 발표하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설마 배달하다는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The Significance of Frontier in American History라는 논문을 발표를 한 거죠. 어디에? At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그래서 미국 역사학회에 바로 미국의 역사에서 프론티어의 중요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프론티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약간 국경이잖아요, 국경. 그렇죠? 다른 지역과 맞닿는 그 국경인데요. 접경지대 이렇게 적어볼까요? 야, 근데 이 프론티어라는 게 위에 나오는 The Spirit of Advantage and Possibility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다.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보세요. 여기까지가 바로 국경, 프론티어, 접경지대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쭉 가서 또 프론티어를 늘리고 이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프론티어를 늘리고 그런 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접경지대를 조금 더 이렇게 늘리고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계속해서 개척해 가는 것. 그것을 보통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옛날에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접경지대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즉 프론티어라는 건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보세요. 뒤에 보니까 whether or not this is that the frontier was the key factor in America's uniquely innovative and democratic character was accurate. 이렇게 보이죠? whether or not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뭐 그 뜻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의 논제라고 봐야죠. 그렇죠? this니까 논제. 그래서 뭐뭐라는 동격이죠. 그렇죠? The frontier was the key factor in America's uniquely innovative and democratic character was accurate. 이렇게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참고로 얘도 가로로 묶어볼까요? 가로로 묶으면 그러면 여기 나오는 this is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was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전체적인 구조는 지금 어떻게 쓰인 거냐면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해서 whether로 시작하죠. 그렇죠? 물론 or not 요거 뭐 생략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오고 나서 뒤에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 이하가 있는 문장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주어 동사 이하가 있는 문장 이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이쪽이 주절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상 없어되는 바로 어떤 거다? 부사절이다.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일 때 whether or not은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부사절의 구조로 쓰였단다. 자, 그러면 그 프론티어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미국의 독특하게 다른 곳과는 이제 구별되는 거니까 미국의 독특하게 혁신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에서 접경지대라는 것이 핵심적 요소였다는 그 사람의 논제가 정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the idea itself, 그 생각 그 자체는 바로 frontier라는 그 생각 그 자체는 capture the imagination of generations of scholars and the educated public, becoming very nearly a self-fulfilling account.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 접경지대 요건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프론티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the spirit of adventure and possibility. 이거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확성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frontier라는 것, 즉 모험과 가능성의 정신이라는 그 생각 그 자체가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뭘 사로잡았다라는 거야? 여러 세대, generations of니까 여러 세대의 학자들과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대중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 세대의 학자들과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끝나니까 뒤에 컴마 다음에 지금 ing 형태 분사구문을 쓴 겁니다. 그냥 뭘 쓰면 안 되겠어요? 그냥 동사의 과거 형태 became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nearly는 거의 그 뜻이에요. 거의 뭐가 됐을까요? 참고로 어카운트는 여기서는 설명이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설명이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고 self-fulfilling account이니까 뭘까요? 우리 이제 이렇게도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충족적인 설명이 되었다고. 뭐가 되었다는 뜻인가요? 자기 충족적인 설명이 되었다. 야, 이거 참 한글로 옮겨도요. 한글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영어가 어려운 건가요? 아, 번역한 사람이 바본가요? 자, 그러면 자기 충족적인 설명은 무슨 뜻인가요? 자기 충족적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아니, 이런 식의 표현들을 정말 영어니까 영어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자기 충족적인? 우리 근데 self-fulfilling이란 말은 여기서 지금 어카운터가 이제 쓰여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self-fulfilling prophecy 이런 말들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기 충족적인 예언. 무슨 말이야? 예언이 스스로를 충족시키니까 예언이 뭐가 된다고?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바로 이제 어떤 느낌이라는 거예요? 약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리얼리티가 되었다는 느낌인 거예요. 거의 리얼리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봐요. 그 Adventure of Spirit and The Spirit of Adventure and Possibility 요게 프론티어였고 이게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는 뜻이니까 그럼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뭘 많이 했다는 뜻일까요? 그쵸? 가능성과 그 다음에 모험의 정신을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뭔가 모험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의 영역을 넓혀보려고 했다는 뜻인 거죠. 실제로. 그쵸? 보세요. 자, like Charles Peirce, the philosopher of science, Turner was deeply influenced by evolutionary theory. 이렇게 보이죠? 찰스 피어스처럼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 과학 철학자인 터너는 진화론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화론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보세요. According to his thesis, 그 사람의 논제에 따르면 17세기에 그 세틀러스니까 정착민들이겠죠. 그렇죠? 정착민들은 실제로 first take an experimental attitude toward their situation as the old European ways would not do 이렇게 나오죠. 자, 뭐가 보이냐? 자, in effect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in effect.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n effect를 effectively를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뭐 부사 형태로 바꿔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무엇과 비슷한 의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상 그 뜻입니다. 자, 사실상 어떻게 되었다고? 자, 보세요. 앞에 보면 be, 그 다음에 forced to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같이 묶어볼까요? be forc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그 뜻이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뒤에 보니까 실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한 As the old European ways would not do. 무슨 말이에요? 옛 유럽 방식에서는 하지 않았을 그런 뜻입니다. 옛 유럽 방식에서는
하지 않았을 무엇을 그들의 상황에 대한 실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럼 여기서 실험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모험을 하는 거고 가능성을 따져본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모험을 하고 가능성을 따져본다는 얘기. 즉, 이게 원래 문제의 빈칸이었잖아요. 익스페리먼트의 원래 문제의 빈칸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기서 강조하는 바로 the spirit of adventure and possibility. 요거 때문이었다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초기에 정착을 했던 그 정착민들이 뭘 했어요? 모험 정신과 실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접경지대를 이렇게 넘어가서 새로운 곳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들의 프론티어를 점점 더 넓혀갔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세요. 자, 15번 읽어주세요. 네. 아, 그럴까요? 네. 좀 껐다 합시다. 자, 15까지 읽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명한 책 Man's Search for Meaning에서 빅터 프랭클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미를 찾는 것은, 그렇죠? 인간이 의미를 찾는 것은 주된 동기라고, 자신의 삶에서. 무슨 얘기예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인간이 의미를 찾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된 동기라고 글을 씁니다. 그 사람의 코트는 인용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He who has a why to live for can bear it almost anyhow. 그러게요. 참 그 당시에는 말 참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단어는 쉬운데요. 그렇죠?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나요? 참고로 여기서 bear는 당연히 곰탱이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동사 다음에 쓰였으니까. 그렇죠? 아니 동사 다음이란다. 조동사 다음에 쓰였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bear with는 그냥 뭐뭇을 견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의미를 찾는 것은 삶의 주된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미가 있다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He who 뭐만의 사람 그렇게 보면 돼요. He who has a why to live for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죠. 그렇죠? 살아갈 이유 적어주세요. 살아갈 이유 그걸 a why to live for.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거의 어떤 방식이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나오는 how는 삶의 방식일 것이고 앞쪽에 why to live for는 살아갈 이유죠. 그렇죠?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어떤 식의 삶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풍요롭게 살거나 아주 힘들게 살거나 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삶의 의미가 삶의 주된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러나 그러고 나서 프랭클은 crucial helpful point죠. 그렇죠?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fruitless니까 무의미한 그렇게 보면 돼요. 무의미한 혹은 결실이 없는 그 뜻이죠.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To try to think in the abstract about what life in general means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자 근데요. 살아갈 이유가 있으며 어떤 방식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의미를 찾는 것은 삶의 주된 동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삶의 동기, 살아갈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 도움되는 포인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 어떻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자, what life in general means 일반적으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뒤에 이제 딱 보니까 what life in general means 이게 쭉 보이죠? 그렇죠? 요게 뭘까요? 요게 the meaning of life죠? 그렇죠?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죠. 네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잘 챙겨서 어떻게 그 학습 플랜을 세우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과목은 또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줘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삶에서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The meaning of one's life. 삶의 의미는 is only discernible with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one's own specific life. 딱 보이지? 뭐가 두 번이나 나오냐? specific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뭐 하지 말란 얘기야? abstract하게 하지 말란 얘기죠. 사실 여기서 specific은 구체적인 그렇게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해설지 해석에서는 특정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specific은 구체적인. 자, 단지 이럴 때만 discernible 합니다. discernible 무슨 말? 식별할 수 있는. 적어주세요. 인식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삶의 의미는 단지 식별할 수 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만?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캠프라는 건 그쵸? 집단 수용소죠. 그쵸? 집단 수용소. 야, 내가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어. 그때 내가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야? 구체적인 삶의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간다라는 건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데 그걸 구체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딱 보니까 We had to learn ourselves. 우리는 스스로에게 스스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We had to teach the despairing man.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데디아를. 됐죠? 이때 대해서는 앞에 나오는 learn과 teac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자,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It did not really matter.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What we expect from life.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But 그러나 rather what life expected from us. 우리로부터 어떤 삶이 기대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낫이 보였죠? 그쵸? 낫이 보였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벗이 딱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벗 다음에 앞에 낫이 보이고요. 나데이 벗비 그 패턴에서 벗 다음에 rather는 거의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날려주세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냐? 잘 봐요. 자, 우리가 있고요. 그쵸?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 이런 수용소에 갇혀있는 삶에서 내가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그런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심이라든가 행동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삶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삶이 나로부터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나 행동의 방향을 바꿔주라는 거죠. 그쵸? 야, 그래야 뭘 가질 수 있겠냐? 수용소에서 갇혀있는 저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그쵸? 요거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딱 좋아요. 자, 그림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 We need to stop asking the meaning of life. 자,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think of ourselves. 우리들 스스로를 무엇으로? 사람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Being questions my life.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는 것으로? 바로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라이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즉 우리의 라이프가 야, 넌 도대체 어떤 삶을 나에게 주겠니? 이렇게 라이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라이프가 우리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기대해서 가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자 보니까 여기 딱 보이죠? 이렇게 딱 밑줄 볼까요? 요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렇죠? daily and hourly 무슨 말이에요?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그 뜻이죠. 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를 여겨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Our answer must consist not in talk and meditation, but in right action and right conduct. 보이죠? 낫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벗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consist in이 딱 보이죠? consist in은 바로 무슨 말? consist in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답은 삶이 우리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야, 너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니? 너로부터 나는 어떤 삶을 기대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라이프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그리고 명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뒤에서 right은 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컨덕트는 당연히 뭘로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적어볼까요? 실행. 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실행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 하란 얘기니?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행동하란 얘기죠. 그쵸? 아까 뭐가 있었어?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었지. 그치?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옮겨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